지금 먼저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면 지금 한미 협상은 어디까지 왔을까라는 부분인데 지금 지난해 관세 협상을 통해서 한국산 제품에 대해 상호 관세를 15% 수준으로 낮추는 대신 이제 한국이 미국에 3,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패키지를 조성하기로 합의를 한 상황이죠. 그 안에 구조를 보면 이제 2,000억 달러는 전략산업 투자에 하기로 했고요. 1,500억 달러는 조선협력, 그리고 이 가운데 2,000억 달러는 이제 한 번에 우리가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연간 최대 200억 달러 범위 내에서 사업 진행에 따라서 집행을 하도록 설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보면 이제 단순히 미국이 원하는 곳에 돈을 주는 구조가 아니라 이제 우리 국내 투자 프로젝트를 골라서 우리도 어느 정도 조금 이득이 되는 그런 프로젝트를 골라서 집행하는 구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미국이 한국을 포함해서 주요 교역국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무역법 301조 공급과잉 조사까지 지금 최근에 겹친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최근에 급하게 8월 16일 날 대미 투자와 또 추가 관세 문제를 함께 조율하기 위해서 예정에 없던 미국을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이 과거에 있었지만 이번에 다시 이 한미 대미 투자와 관련해서 산업통상부 장관이 이제 미국에 방문을 하면서 다시 한번 좀 시장에 부각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제 문제는 우리 한국이 얼마를 투자하느냐에는 이미 나와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얼마를 투자하느냐가 아니라 이제 어디에 투자가 하는지를 우리 투자자분들이 조금 주목을 해보셔야 할 부분인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한미 대미 투자 관련을 해서 아직 1호 투자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아직 1호 투자는 어떻게 될지 얘기가 안 나온 상태죠. 그래서 3일 전에 나온 뉴스입니다. 내달 발표를 하겠다. 그와 관련해서는 에너지 쪽이 되지 않을까라고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일본은 이미 5,500억 달러를 대미 투자와 관련해서 이미 여러 프로젝트를 선정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근데 한국은 지금 3,500억 달러를 약속을 했지만 아직 첫 프로젝트가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로 지금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미국 측에서 한국의 투자 이행 속도가 상당히 느리다라는 이런 불만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협상의 3가지 축을 보면 미국은 조금 이와 관련해서 3,500억 달러 약속한 부분에 대해서 투자 속도를 조금 빠르게 높여라. 그리고 우리 한국은 수익성이 있는 사업이 있어야지만 우리는 할 수 있다. 그리고 한국의 또 다른 목표를 보면 이제 기존 15% 관세 수준을 좀 지켜달라. 이런 부분을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의 관심은 자연스럽게 한국의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가 도대체 뭘까라는 부분이 지금 우리 시장에는 조금 궁금증이 남아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1호를 지금 가장 유력한 후보로 보면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에너지입니다. 에너지. 그래서 이 김정관 관장은 이미 첫 투자처로 에너지 분야를 중심으로 논의 중이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기사가 나왔죠. 9월 중에 발표할 예정이다라고 나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프로젝트는 안정적인 우리 국내 이 에너지 분야에서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다는 점이 어느 정도 이 프로젝트의 저는 가장 큰 장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그에 따른 이제 가장 유력한 후보는 에너지라고 말씀을 드렸고, 1순위로는 에너지 인프라가 1순위로 꼽힐 것 같고, 그 다음 2순위는 조선입니다. 마스카 프로젝트 관련해서 이미 어느 정도는 좀 약속이 돼 있는 상태죠. 그리고 3순위는 그에 따른 인프라에 들어가는 전력입니다. AI 데이터 센터 인프라 안에 있는 첨단 사업이 저는 어느 정도 좀 3위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결국에는 이제 다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처음으로는 뭐 에너지 인프라, 그리고 조선은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이미 약속을 1,500달러
마스가 프로젝트 관련해서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점도 어느 정도 순위가 올라가 있고, 마지막으로는 그 안에 사용이 되는 전력 관련주들도 우리가 상당히 좀 수혜를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1순위 1호 투자 사업을 한번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텍사스 엔시날 가스 복합 화력 발전소 건립을 이미 한 상태죠. 사업이 낙점이 돼서 지금 막바지에 협상 중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려되었던 상호 관세는 지난해 양국이 합의한 15% 상한선을 유지하는 방향을 조율 중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 위에 있는 이 발전소는 인근에 5기가와트 규모 설립을 추진 중인 데이터 센터에 전력을 공급하는 역할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런 전력 공급이 이제 24시간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필수적이고, 또 확실한 전력의 수요처가 되다 보니까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이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또 장기 전력 공급 계약을 맺으면 대미 투자 펀드도 연 5% 이상 우리나라가 수익을 볼 수 있다라는 점도 우리 투자자분들이 함께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설비를 따라서 연결되는 우리 국내 기업을 다음으로 볼 텐데, 앞에 말씀을 드렸던 이 가스 복합화 발전소는 가스터빈, 그리고 배열 회수 보일러, 그리고 스팀 터빈 발전기, 그리고 변압기 배전 설비, 이런 식으로 지금 지나가고 있는 중인데, 그래서 여기에 포함되는 섹터 이제 대략적으로 아시겠죠? 뭐 가스 관련주, 그리고 여기 안에 들어가는 전력, 원전, 이런 관련주들이 있겠죠? 자, 그래서 그와 관련된 종목들을 제가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런 뭐 원전, 그리고 이 가스 관련을 설치를 하려면 건설사가 필요를 하겠죠. 대표적으로 삼성물산, 그리고 현대건설. 이 두 종목이 발전소의 설계와 조달과 시공을 할 예정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삼성물산으로 보면 이미 미국의 뉴스케일 파워, 그리고 SMR 선도 기업과의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진출을 굉장히 빠르게 지금 가속화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현대건설도 지금 웨스팅하우스 협력 기반에서 대형 원전, 그리고 SMR을 참여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건설 관련주들도 우리가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이 건설 관련주는 미국과 이란 전쟁 관련해서도 지금 장기화되면서 이 건설 관련주들도 조금씩 좀 빠질 때는 빨리 빠지기는 하지만 계속 이벤트가 나오고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건설 관련주도 상당히 좋은 흐름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다음으로 대표적인 기업이죠. 두산에너빌리티 원전 관련주입니다. 발전소에 들어갈 가스터빈을 공급을 할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두산에너빌리티를 보면 가스터빈부터 뭐 스핀터빈, 발전기까지 복합 화력의 핵심 설비를 공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제로 우리 한국 기업 참여가 결정이 된다면 아무래도 가장 직접적인 대형주 안에서 후보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지금 두산에너빌리티 주가 흐름을 보면 한 8만 원인가 9만 원 라인을 돌파를 하지 못하고 계속 조금 좀 떨어지고 있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이 점도 아무래도 좀 수급이 반도체, 그리고 코스닥 제약바이오 쪽으로 쏠리다 보니까 원전주들이 시세를 받지 못하고 있는 흐름인데, 어느 정도 이제 이 한국과 미국의 대미 투자가 어느 정도 다시 한번 좀 부각이 된다면 그 안에 있는 두산에너빌리티도 어느 정도 좀 대표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음으로는 이제 BHI, 좀 중소형주입니다. S&T 에너지, 이 두 기업은 이제 가스터빈에서 나오는 폐열을 활용을 해서 전기를 생산하는 HGS 사업과 연결이 되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 BHI와 S&T 에너지는 어느 정도 좀 중소형주인 만큼 실제로 공급사 선정이 되는지,
그리고 수주 공시가 나온다면 어느 정도 그 점을 확인하고 나면 어느 정도 좀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준비를 해봤고, 그래서 원전주 안에서는 뭐 두산 에너빌리티, 그리고 중소형주는 뭐 BHI, S&T 에너지 정도 우리가 한번 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